안녕하세요. 힐링 빌로드 명상 타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들 있으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고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비학을 통한 나의 잠재된 내면의 수, 또 나의 내면의 감정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수비학을 통한 나의 타고난 타로 카드, 타로 성격 카드를 찾아보았는데요. 그것과 비슷하게 수비학을 통한 나의 잠재된 내면의 숫자입니다. 지난번 타로 수비학 영상에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보여주셨는데요. 저랑 맞네요 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저랑은 맞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많다는 의견이 좀 많기는 했지만 네 맞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비학을 통한 잠재된 내면의 수와 감정수를 보면 좀 더 맞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성향은 워낙에 다양하고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향이 발전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특징으로 태어났어도 어떤 다른 특징이 또 발현되기도 하잖아요. 잠재된 내면의 성향이 더 발현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나의 잠재된 성향 혹은 나의 무의식 속에 어떤 감정이 나를 이끄는지 좀 관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비학을 통한 나의 내면의 감정수를 구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신의 생년월일을 세로로 더해서 구해줍니다. 양력생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1972년 8월 14일 생이라고 해볼게요. 세로로 이 숫자들을 더한다면 1994가 나오고 이 숫자들을 각각 더하면 23이 나옵니다. 타로카드는 총 22장이므로 22 이상의 숫자는 계속 더해주는데요. 2 더하기 3은 5가 됩니다. 자, 이것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타로 성격 카드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잠재된 내면의 숫자는 최종적으로 나왔던 두 자리 숫자 23에서 21을 빼줍니다. 23-2를 21을 하면 1이 이 사람의 잠재된 내면의 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22 이상의 숫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1982년 7월 16일 생이라고 해볼게요. 세로로 이 숫자들을 더하면 2005가 나오고요. 각각 더하면 7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잠재된 내면수와 타로 성격 카드가 같은 카드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감정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내 양력생일을 기준으로 태어난 날짜 그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6일에 태어났다. 16번 카드 보시면 되시고요. 22일이다. 태어난 날짜 22일이다. 0번 카드 보시면 되고요. 22일 이상이다. 그러면 각각의 숫자 더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8일이다. 그러면 10번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1972년 8월 14일 생의 분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국민 MC 유재석 씨예요. 이분의 타로 성격 카드는 5번, 잠재된 내면의 수는 1, 더불어서 무의식적 감정수는 14인데요. 제가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 소울 넘버 특징을 보면서 유재석 씨와 비슷한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유재석 씨와 이 특징들이 맞는지 1번, 14번, 네, 5번 이렇게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5번, 1번, 14번이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서 지금의 국민 MC를 만든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타로를 볼 때 점성학과 같이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는데요. 점성학, 그러니까 별 행성의 영향에 따라서 같은 특징이 좋지 않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술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특징을 본다면 그것이 다른 행성이나 어떤 별이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고 어우러졌다면 잘 발현이 된 경우가 있고요. 어떤 형상이나 어떤 행성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억압되는 성향으로 자란다면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발현이 되기도 하고요. 저의 경우는 이런 수비학과 더불어서 점성학을 같이 보니까 정말 비슷하다라고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수비학 정도만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수비학의 그런 타로 성격 카드를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알기 전에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저의 경우는 심리치유 이런 그런 심리적인 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심리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파헤쳐보고 나의 심리의 그런 어떤 치유를 나름대로 이루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그때 그랬었구나 라고 참 비슷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맞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은 아직 심리치유가 필요해요.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수양이 잘 되시고 장점을 잘 개발하셔서 이미 이런 그런 어떤 득도의 경지에 이르신 그런 분들이셔서 이런 게 맞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특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번 영상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 영상에 또 목소리가 너무 작다라는 얘기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타임라인 스탬프 찾아서 자기 성격 카드, 자기 숫자 찾아서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 계산법에 따라서 최종적인 숫자가 22번이 나온 분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타로 메이저 카드는 총 22장이기 때문에 22라는 숫자가 최종적으로 나왔다면 0번 바보 카드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지요. 바보 카드, 네, 더 풀 카드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바보일까? 무엇을 바보라고 상징으로 했을까? 바로 이 청년의 순수함, 경험에 물들지 않은 그런 행동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삶이 가져오는 건 무엇이든 수용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죠. 지금 낭떠러지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뭔가 다 수용하겠다는 그런 제스처 같죠. 또 마치 이 옷이 날개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날개처럼 펼치고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자신만의 그런 몽상적인 그런 행복감에 취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언제나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천진함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성도 좋다고 느껴지고요. 또 주저없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어린아이만이 가진 그 특유의 지혜가 있죠. 그 타고난 지혜, 순수한 지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그런 모습이고요.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막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자신만의 어떤 재능 또 다양한 그런 것들을 접해보면서
재능을 키우고 잡기를 키우는 그런 쪽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옷도 지금 심상치가 않죠. 그 패션 감각도 있어 보이는데요.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찜 하나 메고 지금 여행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획한 여행은 단순히 하루 정도 여행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을 잘 모르겠다. 인생에서 그 전반적인 여행을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여행일 텐데도 이렇게 보찜 하나를 메고 갔다라는 건 이분이 굉장히 모험심이 있고 여행을 좋아하는 그런 역마살도 있다라는 기질도 보여지고요. 본성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도 뭔가에 구속받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악이 없고 순수한 분들, 그런 순수한 분들이 또 굉장히 매력이 있죠. 바람기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적 수완은 뛰어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찜 하나 메고 가는 여행인데 어떤 전략을 세우는 그런 사업에서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미숙하고 부주의하다는 평을 듣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분들은 뭔가 하나에 집중하고 하나에 이렇게 꽂히고 그거에 빠지면 정말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정말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요. 현실 감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탐구정신, 개척정신 있습니다. 굉장히 낙천적인 그런 성향입니다. 지금 태양이 이렇게 비추고 있고 굉장히 밝아 보이죠. 이 보찜 하나에 돈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낙천적인 분들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매지션 마법사 카드인데요. 자, 이분은 연금술사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상을 통해서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를 해내는 그런 분들이시죠.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자이기도 합니다. 자기 확신과 힘, 결단력이 있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넘치는 인물이죠. 여기 선반에 있는 완드, 컵, 펜타클, 칼 이것들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면모가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 정말 능력자신데요. 재주가 많은 분으로 통합니다. 말재주, 글재주도 있고요. 이분은 이런 분들을 보다 보면 좀 어떤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것만 같죠. 하지만 자기 자신도 잘 속기도 하는 그런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마법사는 점성학적으로 볼 때 정신적으로 명민하고 신속함의 행성인 수성에 해당되는데요. 창조적인 지성과 정신적인 발견,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욕망과 의지, 집중을 한다면 모든 꿈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우리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느낌의 분이고, 네. 그래서 사기꾼 기질도 있습니다. 네.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니, 네. 그럴 수 있겠죠. 또 주인공 역할을 좋아하고요. 이분은 실제적으로 매력도 있는 그런, 이분도 이제 바람기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어떤 연애운에 있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런 분으로 나왔다 그러면 물론 재치 있고 유머 있고 이런 분으로 나오지만 약간 나쁜 남자 캐릭터로 나오기도 합니다. 발명이나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발명이나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있고요. 지혜롭고 중재 역할을 잘합니다. 자상하고 귀여운 스타일을 선호하고
때때로 영혼의 안내자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예인분들을 찾아보면 가끔 이런 카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기가 많고 다재다능한 능력자들 분들에게 이런 카드 많이 나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추어진 잠재된 영혼의 내면수 또 감정수가 2번으로 나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고위 여사제 카드이죠. 이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위험이 있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죠. 호라라는 이 책을 들고 있고요. 자신의 기술을 은밀하게 연마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분들은 좀 결혼을 안 한 분들이 많다고 해요. 사랑에 빠지기가 조금 어렵다. 연애를 잘 못한다 라는 느낌이죠. 사랑에 빠지려면 사람이 좀 가끔 미친 짓도 해야 됩니다. 정말 불나방 같은 그런 미쳤다라는 느낌을 살짝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사력 있고 이성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봐서 그런 류의 사랑은 도저히 내키지 않는 마음적으로 열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쪽에 흑, 백에 기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흑과 백, 그 양쪽 좌우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시야를 갖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좀 명쾌하게 판단을 할 줄 아는 그런 느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흑과 백, 좌우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인 결정을 할 줄 알고요. 책임감과 의무감이 강한 분이고 감성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겠죠. 정서적으로 일치감을 느끼는 그런 상대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칭찬을 받거나 막 그런 일이 있더라도 굉장히 침착하고 마음의 동요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상황 판단을 잘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좋고요. 근데 다소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물 가까이에 있으면 정신적으로 안심하고요. 이득이 되는가 아닌가를 사력 있게 잘 판단하는 게 빠릅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이용할 줄 알고요.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들을 사귀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침착하고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유리한 이분들은 때로는 금전이 조금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정수와 감추어진 내면수로 3번 여황제 카드를 뽑아주셨는데요. 뽑은 게 아니라 여황제 카드에 해당하신 분들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성류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고요. 주변은 이제 정원으로 있고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하고 좀 있어 보이는 그 빨간색 의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풍요로운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류 모양이 있다. 그래서 때때로 임시인을 골랐을 때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하는데 임시인을 나타내는 카드로 이 카드가 나오는데요. 다산, 실용성, 행운, 성공을 의미하는 이런 풍요로운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을 상징할 때 이 카드가 나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해요. 이 3번 분들은 상냥하고 남을 돌보는 걸 또 좋아하고요. 마치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느낌은 어떤가요? 아버지 현모양처 스타일은 아버지를 좀 더 지켜 세워주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2인자를 자처해요. 두 번째가 되는 게 더 좋다. 반장보다는 부반장을 선호하는 그런 느낌 있고요. 예술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 번영, 풍족. 이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2번 카드와 다르게 사랑에 잘 빠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첫눈에 반하기도 잘 하기도 하고요. 여성스러운 매력과 따뜻한 넉넉함이 있죠. 좀 단순해서 잘 속는 편이기도 해요. 과소비, 사치, 허영심 이런 것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이분들은 재혼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임신도 잘 되고 다산을 하는, 그리고 이 곡선이 그려진 이 옷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에너지가 발달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니까 그런 어머니의 에너지 갖고 있고 여성적인 부드러운 리더십 이런 게 있고 성취지향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추어진 영혼의 숫자 그리고 잠재된 그런 감정수가 황제로 나오신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엄숙한 그런 돌로 된 의자에 좀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엄숙한 느낌의 그런 표정도 별로 없는 딱딱한 표정으로 지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질서와 권위적인 인물을 상징하죠. 상사나 아버지, 정부, 경찰, 판사 이런 일반적인 사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이성, 잔해적으로 사고하고 경고하고 그런 기초적인 견고함을 갖춘 그런 분입니다. 자, 근본적인 신념들이 의식적인 체계를 갖도록 하는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이분들은 사업가 스타일이 많습니다. 참지 못하는 성격도 많고 참다가 폭발하기도 하고 구질구질한 거 싫어합니다. 가부장적인 남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고집도 세고 의지도 강하고 여성적이기보다는 남성적입니다. 자기 위주로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요. 자기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성공할 확률이 많은데요.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이 선택한 일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성격이죠. 아직도 강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고집스럽게 굽히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잘해요.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거의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언행이 좀 일치되는 분이고 책임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 좀 현실적입니다. 지도력과 추진력도 좋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게 빠른 오뚜기 같은 강인한 면모 갖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좀 폭력적인 그런 모습도 드러낼 수 있고요. 자기보다 업무가 안 되는 사람들 내리 까는 그런 상사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4번 분들 죄송합니다. 4번 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추어진 내면의 수, 그리고 감정수가 5번 교황 카드로 나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분들은 안정감 있게 앉아있죠. 양쪽 돌로 된 기둥 앞에서 안정적으로 앉아있으면서 전통, 의식, 관습적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의 유대를 소중하게 여기고요. 안정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온화하고 부드럽고 이해심도 많고 착한 분들이 많고요. 이분들은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막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침착하게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기도와 명상 그리고 신과의 그런 접점을 많이 맞추며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의 면모가 나타나기도 하죠. 이분들이 이제 보통 교회만 계속 있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순수함 때문에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좀 비밀이 없어요. 다 털어놓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연애를 한다면 올인하는 스타일입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고요. 이분들은 철저하지 못하고 계산적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죠. 착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정도를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지적이면 현실적입니다. 다만 이런 틀에 박힌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융통성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추어진 내면수 그리고 잠재된 감정수가 The Lovers 6번 카드로 나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지금 대천사가 이들의 사랑을 응원하는 느낌이기도 한데요. 이분들은 성적인 매력이 있어요. 애교도 많고요. 다른 사람의 비위를 좀 잘 맞출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외모에 관심도 많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좀 예쁜 척할 줄도 알고 그런 공주과 왕자과 있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좀 나긋나긋한 그러면서 좀 사랑스러운 느낌의 온유한 성격이시고요. 사랑을 받으려고 행동하기 때문에 네, 사랑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을 만약에 받지 못한다 그러면 좀 삐뚤어지는 분들도 있죠. 빗나간을 우려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경향이 있고요. 깊은 감정을 느끼고 누군가와 항상 그런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구속을 싫어하고 그리고 항상 매력적인 것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창의력과 새로운 일들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오늘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로 자신의 운세가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분들은 좀 침묵하는 그런 순간을 잘 못 견디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이렇게 뭐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보기보다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스타일이고 뭔가 하나를 했을 때 좀 쉽게 질리고 새로운 것에 흥미도 많이 있고요. 이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카드들보다 안정을 오히려 싫어해요. 오히려 안정적인 것보다는 불안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얌전히 있는 것도 좀 힘들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추어진 내면의 수, 영혼수가 7번 전차 카드로 나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이분은 영웅의 여행을 나타내죠. 앞서 말씀드린 이 0번과 바보 카드가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 여행의 이유를 이 주인공은 알지 못하지만 이 전차 카드의 이 사람은 여행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돌진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기고 봐야 하는 성격. 이분들의 여행은 뭔가 굉장히 용감하고 저돌적이며 대담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세심하지는 않아요. 이분들은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잘 꾸미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맨 얼굴로도 잘 나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이기고 봐야 하는 성격, 즉 자기가 미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일에 있어서는 완벽해야 하고요. 공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뭔가 고집이 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도리, 인간관계에 있어 예의나 도리 잘 지키고 사무적이기도 하고 체계적입니다. 이분들은 남성적, 여성적 기질을 같이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터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섬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적을 두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조금 기회주의자 느낌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귈 때 좀 정겨운 면이라던가 오래되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따뜻한 느낌? 그런 건 좀 갖기 어렵다는 거죠. 뭔가를 이렇게 독점하려고 하고 자기 거를 만약에 뺏긴다. 그럼 굉장히 참을 수 없어 하는 성향이 많고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도 싫어하고 잘 꾸미는 성격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만나기보다는 또 가정 내에서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전차를 타고 있는 만큼 차를 또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차의 매니악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추어진 내면수 그리고 감정수가 8번 스트렝스 인내 카드로 나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힘 카드죠. 왜 인내 카드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건 키워드인데 이 사자를 지금 돌보고 있죠. 사자가 이 여자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자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죠. 자, 이 그림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이 8번으로 나왔다 하는 분들은 내면에 그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외유내강인 분들이 많죠. 인내심이나 이런 끈기가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많고요. 화난 사람을 좀 진정을 시킬 줄도 아는 그런 면모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잘 터치를 해서 말을 좋게 한다거나 대화 수법이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내적인 용기와 힘을 갖고 또 결단력도 있고 확신과 도전적인 태도 갖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단순하고 좀 치밀하지 못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떤 난관도 다 극복해내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는 좀 낭비하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수긍하면서 살 줄 아는 분들 많고요. 사랑에 있어서는 쟁취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만약에 좋아한다면 그분들이 쟁취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생활력도 있고요. 좀 아기자기한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트리는 꼭 해야 되고 예쁘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요 여행에서 하면서 이제 그런 자연을 감상하고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많고요. 가끔 생각하는 게 좀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일이 안 풀린다. 난 그 일을 할 때까지 뭐 밥을 안 먹어, 잠을 안 자. 뭔가를 찾는데 잘 안 찾아진다. 그럼 찾을 때까지 잠을 안 자, 밥을 안 먹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들 있고요. 좀 순수하지만 좀 독특한 그런 성향이 있고 이분들은 한번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나태함이 몸에 붙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을 하는 게 좀 보기가 좋다. 그런 경향이 있고요. 신뢰를 받으면 최선을 다하지만 무시를 받으면 좀 극단적으로 변모해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겠어. 뭐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힘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가정적이고 은혜를 잊지 않는 분들, 그리고 성실하고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 가나 웬만큼 사랑도 좀 잘 받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8번 분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일부 타로 선생님들은 8번을 만나면 안 된다고, 8번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한테는 희한하게 일이 좀 많이 꼬이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을 잘하니까,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더 많이 붙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추어진 내면수가 9번 은둔자 카드에 해당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손에 등불 하나를 든 이 은둔자는 진리를 찾는 어떤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고독하고 독립적이죠. 어떤 길을 가든 은둔자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의 문제를 풀고 자신이 목표했던 그런 계획을 완수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깊은 수준의 영혼, 높은 차원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있고, 감추어진 그런 문제들이나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 초자연적인 비밀들을 파헤치곤 합니다. 그런 감추어진 진리를 찾아내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의 내적인 빛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이 9번은요, 정확한 걸 좋아하고 은근히 지적질을 좀 잘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오은영 선생님의 금쪽이 상담소를 보다 보면 가끔 그 사람마다, 아이마다 그 기질 특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더딘 기질에 해당하는 사람처럼 살짝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뭘 배우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사랑하는 것에도 살짝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한다면 짝사랑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요. 하지만 사과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이분들은 이해타산이 정확하고, 하지만 치사하게 굴지는 않고요. 이분들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고,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조금 어려워합니다. 혹시 9번에 해당하는 분들을 좋아하고 있다면 잘해주시면 좋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좀 끌리는 편이거든요. 머리도 좋습니다. 기억력도 뛰어나고요. 많은 친구들을 사귀기보다는 소수의 친구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고요. 정말 그 소수의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깊은 은혜를 주고받게도 되고요. 자기 자신이 어떤 모임에서 중심이 되지 않으면 좀 토라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에서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외로움을 잘 타기도 하는데 또 동시에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감정을 억제할 줄 알고요. 사력 있고 신중합니다. 관심은 내면에 있고 머리를 쓰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이분들은 깔끔한 정장 스타일이 잘 어울리고요. 자신의 줏대가 확실하게 있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어떤 말이든 들어봤을 때 잘 맞다 여겨지면 이렇게 수긍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줄은 아는 사람인 거죠.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지혜는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추어진 내면수, 감정수가 10번 운명의 수레바퀴로 나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돌고 돌고 인생은 돌고 도는 것 같은데 네,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죠. 아팠다가 또 건강해졌다가 또 돈도 벌었다가 어쩔 땐 돈도 없었다가 이런 일들의 연속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런 삶의 수레바퀴는 우리가 행운과 숙명에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가졌다면 여러분은 제자리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뭔가 새로운 사람과 잘 맞고 또 상황에 따라 잘 바뀌고 적응을 잘하는 스타일의 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든다면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그런 변화에 인습에 사로잡히지 않는 독창적인 사고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믿음 체계를 만들어낼 줄 아는 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남극에 가서도 냉장고를 팔고 오실 분들이시고요. 5개를 뿌리면 10개를 얻는 사람. 궁금한 거는 잘 못 참고 꼭 물어보는 타입이고 상황에 도전도 잘하고 포기도 빠르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재주가 많습니다. 개방적이고 낙천적이며 역마살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의사와 연관된 직업, 마취나 통증학과도 잘 맞습니다. 제가 요즘 핫한 한강 작가님의 그 소울 넘버 찾아봤는데 한강 작가님이 10번이시더라고요. 네, 잠재된 내면수는 아니고 네, 이 숫자였어요. 그냥 그 드러난 타로 카드 숫자예요. 네, 10번 카드 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재된 내면수 또 11번이 감정수로 나오신 분들도 안녕하십니까. 네, 이 11번은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가장 조화로운 지점을 찾기 위해 이 카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정의는 황제 카드의 영역 안에 있는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법적 또는 카르마적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고 초연하고 개인적인 심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우리 자신과 타인들에게 공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분들은요, 균형 잡힌 성격이 있기에 선입견이나 편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분별력이 있고 판단을 한 후에 실천이 빠르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런 공명정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정서적인 면은 좀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고 미덕이나 명예를 중시하기에 융통성이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죠. 냉정한 판단과 판결을 하는 성격이에요. 군더더기도 없고 필요한 것만 딱 가려서 하는 그런 스타일. 이분들은 5개를 뿌리면 딱 5개만 얻는 스타일이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어릴 때 억압을 받고 자랐다면 표현을 잘 하기 어려운 성격이 됩니다. 이분들도 깔끔한 정장 스타일이 잘 어울리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재된 내면수 감정수로 더 행맨 카드 나오셨네요. 12번이고요. 네, 이분들은 지금 180도 반대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낡은 생각과 믿음이 이제 이분들한테는 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자신만의 그런 독특한 세계가 있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그런 사회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둔감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엔 어떨까요? 답답할 수도 있겠죠. 왜 하던 대로 하면 더 빨리 될 텐데 왜 저럴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거꾸로 세상을 볼 줄도 알고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줄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조금 느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재촉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스타일이에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뭐 이런 조언들 이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습니다. 희생정신이 좀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독하게 그렇게 칼같이 잘라서 거절도 잘 못하고요. 남한테 피해주는 거 굉장히 조금 어려워합니다. 잘 챙겨줘야 되고 남에게 이용당할 우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스스로를 지켜보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호구가 되지 않으려고 좀 알아차리셔야겠죠. 네, 남을 배려하고 잘못하면 아주 미안해하는 그런 성격이세요. 자기를 사랑해주거나 또 연민을 느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요. 자비와 연민이 많고 희생과 봉사 정신이 있습니다. 네, 12번 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추어진 내면수로 13번 죽음 카드가 나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죠. 죽음 뒤에 이 밝은 태양이 비춰오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새로운 것이 삶 속으로 뛰어들어와서 변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죽음 카드에서 말하는 죽음은 새로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전의 것은 죽고 낡은 것은 죽고 새롭게 시작하는 걸 의미하니까요. 새로움을 추구하고 말수가 적고 비밀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질투심도 강하고 조금 강박관념 있을 수 있습니다. 추리력이 뛰어나고 뛰어난 직감력, 냉정함, 신중함, 통찰력도 있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따질 줄 알고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실용적인 문제에 냉정한 판단을 합니다. 자부심도 있고 주인공 역할이나 사업가 역할을 좋아하고요. 결단력이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하다 보니까 딱 결단할 줄 아는 분들이죠. 그렇게 딱 똑부러지게 결단할 줄도 알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애매모호한 거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 13번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추어진 내면수로 템퍼런스 14번 카드가 나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절제 카드네요. 절제. 말을 참을 줄 알고 지혜로우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네, 역시나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에 컵을 2개를 들고 뭔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을 때까지 자기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서로 잘 짜맞출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조화롭게. 그때까지는 말도 좀 참을 줄 알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14번 분들 말도 잘 참을 줄 알고 지혜롭기도 하고요. 양쪽의 입장에서 중재하는 역할도 잘 하고요. 환경에 순응할 줄도 알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죠. 큰 목표를 위해서는 힘을 합칠 줄도 알고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저울질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고 자기 말은 잘 안 하기도 해요. 주인공 역할보다는 참모 역할을 선호하고 또 잘하기도 하고요. 양쪽의 입장에서 중재할 줄 아는
이런 귀한 지혜를 가지셔서 부럽네요. 중도를 지킬 줄 아는 분들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추어진 내면수로 더 데빌 카드 15번을 받으신 분들 안녕하세요. 이 악마적인 존재가 무엇일까요? 악마는 당신 자신의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 두려움을 잘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렇게 된다면 인생이 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가게를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돈은 벌지만 명예도 없고 어떤 그런 밤에 하는 일 있죠. 유흥업소라든지 그런 밤일? 그런 조직폭력배의 성향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형님 하는 의리파들 그런 의리파들이 많기도 하고요. 이분들은 순진한 면도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잘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중독 같은 거에 잘 있기도 하고요. 속박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집착도 강하고 명예나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손해보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현실적이고 좀 구두쇠 스타일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자신과 관련된 대상에 대해 여유가 없을 만큼 자신에 대한 그런 걱정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건 감추어진 내면의 수이고 누구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명상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분들은 횡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추어진 내면수, 감정수로 16번 더 타워 카드가 나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이 카드는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를 의미하죠. 타워에서 사람들이 막 떨어지고 있죠. 이 변화는 어쨌든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나와서 당신의 삶 속으로 난입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믿음과 삶 속에서 이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이 카드가 당신 내면 자체에서 엄청난 변화, 극적인 변화, 정말 인생 자체를 리셋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변화를 정말 갈망해서 그런 열망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자체를 막 리셋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늘 든다. 이런 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삶의 굴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통이 오기도 하고요. 이 탑이 욕심이나 욕망, 남자를 상징합니다. 크게 잘 되기도 하고 크게 못 되기도 하고 그런 복권 당첨이나 또 크게 망하기도 하는 그런 흥망이 있을 수 있고요. 변화의 충격을 좀 심하게 받는 스타일이세요. 예를 들어서 적응을 잘하는 분들 있죠? 낯선 환경에서. 근데 좀 충격을 받는 스타일이세요. 멀리 고등학교를 가게 됐다 이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적응을 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좀 적응이 어렵고 충격을 좀 세게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실을 갑작스레 인식하고 어떤 그런 진실이 자기 자신과 맞지 않을 경우 가진 것을 모두 버려서라도 자기 자신과 맞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감한 면모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꾸준히 오랜 친구 사귀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의 관계에 좀 소홀할 수 있겠죠.
소홀하거나 별로 이렇게 좀 인정머리 없이 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열적이고 활동적이고 모험적이고요. 도박에 빠질 수 있으므로 뭐 코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조심할 필요 있으시겠고, 승부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도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이렇게 벼락치기 같은 거 잘 하시는 분들이세요. 급하게 일도 처리할 줄도 알고 깔끔하게 할 줄도 알고요. 만약에 그게 뭐 잘못됐더라도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후회는 하지 않는 그런 쿨한 성격을 갖고 있으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재된 내면의 숫자로 별 카드가 나오신 분들. 네, 이분들은 자 봅시다. 이 카드를 보면 물병을 양쪽 손에 들고 있죠. 균형, 조화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균형, 조화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다 보니 이분들만큼 애매모호한 성격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이것도 장점이 있고 저것도 장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그런 재주도 많고 뭐든지 좀 잘하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사람도 좋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잘 사람들한테도 잘하는 편이어서 사람이 참 좋다라는 평가도 받으시고요. 근데 좀 이분들한테 밉보이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이 이렇게 새나가죠. 이게 재물운에서 나와도 좀 새는 돈이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분들도 새는 돈이 있는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별은 희망을 상징하죠. 자기 자신은 잘 될 거라 생각하면서 낙천적으로 희망을 품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남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죠. 지금 보시면 나체로 있잖아요. 이렇게 나체로 있다는 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숨김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잘 드러나는 스타일?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그게 누군지 주위 사람들은 다 보이는 그런 스타일 있죠. 조심히 연애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은 쟤랑 사귀는구나. 다 그냥 느낌이 오고 눈치가 다 파헤쳐지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는 그런 스타일.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단체 동호회에서 누구랑 사귀면 그 둘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든지 배우고 싶어하고 그런 배우는 거 좋아하시는데 정작 필요한 건 배우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정작 나한테 필요한 것도 좀 배워야 하겠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매모호한 성격이라 그랬죠. 좀 우유부단할 수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너무 조화롭고 너무 균형에 맞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희망의 그런 단어를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하고 신뢰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념이 있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죠. 17번 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추어진 내면수로 18번 달 카드가 나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이 달 카드는요, 좀 무의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꿈의 어두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무의식, 그리고 어떤 그런 꿈의 세계, 그런 어떤 어두운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좀 마음에 조금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여기 보면 카드 안에 달 속에서도 이 어둠 가운데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의심도 많고요. 그리고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안한 마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일관된 선택을 좀 할 줄 아는 그런 두려움을 좀 명상으로 잘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기술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고요.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고 아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릴 적에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는 편이고요. 신비적이고 사색적입니다. 이 달이라는 게 참 신비하죠. 달에다 소원도 빌고 그렇잖아요. 사력 있고 분석적이고 아기자기한 면도 있고요. 연민과 동정심이 많이 있습니다. 달은 여성적인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양육자의 자질, 아기자기한 면들, 그리고 남을 좀 잘 돌보는 성격, 그렇기 때문에 연민과 동정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순수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는 순수해서 잘 속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적으로 늘 고민하고 의심 많고 이렇다 보니까 좀 즐기는 게 좀 어려운 그런 스타일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18번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추어진 내면수 감정수로 19번 태양카드를 만나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밝고 순수한 아이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죠. 밝은 태양이 또 비춰지고 있고요. 밝은 이런 카드의 느낌만큼이나마 굉장히 밝고 순수한 그런 착한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명랑하고 밝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리더십도 있고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기도 하고요. 관대하고 정직하고 외모도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생이 많았을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보살핌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생이 많았다면 그 좀 고생에 찌든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어떤 특별한 보살핌이나 애정을 충분하게 받아서 그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왔을 때 아무리 좀 힘들고 그래도 좀 밝게 이겨내는 그런 성향의 어른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좀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선호하는 편이세요. 그런 시련을 오히려 하고 싶어 하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선호하기도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태양카드는 남성적인 기질이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기질이에요. 그리고 항상 밝고 명랑해서 뭔가 시작할 때는 에너지 넘치고 그러는데 마무리가 조금 약할 수 있다.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외모도 출중하신 분들 많고 자기 역량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그런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도 있습니다. 관대하고 정직하시기도 하고요. 네, 19번 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추어진 내면수, 감정수로 20번 심판카드가 나오신 분들이죠. 이 타로카드의 여정을 쭉 보면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인생의 그런 탐구를 시작을 쭉 하다가 결국 이 심판카드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순례 여행을 쭉 하다가 이 20번 단계로 오게 되면 사람은 그만큼 지혜로워져 있고 뭔가 깨달은 것도 많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20번의 분들은 사물을 보는 시야가 넓고 예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고요.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어떤 진리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심판카드로 어떤 하늘에서 오는 그런 심판을 받고 이렇게 부활하는 이 무덤이거든요. 무덤, 그 관이죠. 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자, 진리를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언젠가 그리고 반드시 드러날 것이니까. 그래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분들, 정의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애정운에 있어서 먼저 좋아해줘야 되고 프로포즈도 먼저 해줘야 그나마 좀 마음을 여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상대방을 도와주고 협조를 잘 해주고요. 그러나 자기 실속은 좀 없을 수 있다. 냉정해 보이지만 사귈수록 매력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재주 많은 분들도 많고요. 배려심도 많고 보호자의 역할을 자처해서 합니다. 네, 20번 심판카드 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재된 내면수 감정수로 21번을 만나신 분들, 네, 이 세 개의 카드는요,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바보가 인생을 쭉 인생 여정의 길을 쭉 지나오면서 마지막에 이르렀고, 마지막에 이르렀다. 여태까지 깨달을 거 깨닫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고, 이제 많이 알았다. 라는 그런 느낌의 일은 이 세 개 카드. 여기 카드에 해당한다면 살짝 자긍심이 너무 높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부심 있고, 자존감 있고, 자긍심 있고, 좋을 수 있는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완벽주의자,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좋은 것만 골라서 하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좀 꽂히는 경향이 있고요. 서비스나 희생 정신은 있는데 그게 좀 잘 드러나지가 않는 성향입니다. 이 카드가 아마 그 애정운 카드에 나온다면 그냥 독신의 길을 가기로 했다. 이런 의미로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성향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남의 시선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웬만하면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자기 생각이 딱 중요하고 뭔가 이렇게 가치관도 확실하고 그러면 혼자서 잘 살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당당하게. 가족이 도운다면 자기 자신의 일처럼 돕기도 하고요. 감추어진 내면수, 감정수로 16번 덕 타워 카드가 나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이 카드는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를 의미하죠. 타워에서 사람들이 막 떨어지고 있죠. 이 변화가 어디에서 나왔을 것인가 궁금할 때가 가끔 있으실 텐데요. 이 변화는 어쨌든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나와서 당신의 삶 속으로 난입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믿음과 삶 속에서 이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이 카드가 당신 내면 자체에서 엄청난 변화, 극적인 변화, 정말 인생 자체를 리셋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변화를 정말 갈망해서 그런 열망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자체를 막 리셋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늘 든다. 이런 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삶의 굴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통이 오기도 하고요. 이분들도 이 탑이 욕심이나 욕망, 남자를 상징합니다. 이 탑은 욕심이나 욕망, 남자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잘 되기도 하고 크게 못 되기도 하고 그런 복권 당첨이나 또 크게 망하기도 하는 그런 흥망이 있을 수 있고요. 변화의 충격을 좀 심하게 받는 스타일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적응을 잘하는 분들 있죠, 낯선 환경에서. 근데 좀 충격을 받는 스타일이세요. 멀리 고등학교를 가게 됐다 이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적응을 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좀 적응이 어렵고 충격을 좀 세게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실을 갑작스레 인식하고 어떤 그런 진실이 자기 자신과 맞지 않을 경우 가진 것을 모두 버려서라도 자기 자신과 맞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감한 그런 모습도 그런 과감한 면모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꾸준히 오랜 친구 사귀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의 관계에 좀 소홀할 수 있겠죠. 소홀하거나 별로 이렇게 좀 인정머리 없이 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열적이고 활동적이고 모험적이고요. 도박에 빠질 수 있으므로 뭐 코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조심할 필요 있으시겠고 승부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도 있습니다. 하지만 벼락치기 같은 거 만약에 시험 기간에 이렇게 벼락치기 같은 거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급하게 일도 처리할 줄도 알고 깔끔하게 할 줄도 알고요. 만약에 그게 뭐 잘못됐더라도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후회는 하지 않는 그런 쿨한 성격을 갖고 있으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7번 별카드가 안녕하세요. 잠재된 내면의 숫자로 17번 별카드가 나오신 분들. 네, 이분들은 자 봅시다. 이 카드를 보면 물병을 양쪽 손에 들고 있죠. 균형, 조화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균형, 조화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다 보니 이분들만큼 애매모호한 성격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이것도 장점이 있고 저것도 장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그런 재주도 많고 뭐든지 좀 잘하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사람도 좋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한테도 잘하는 편이어서 사람이 참 좋다라는 평가도 받으시고요. 사람이 참 좋다 이런 얘기도 들으시고요. 근데 좀 이분들한테 밉보이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이 이렇게 새나가죠. 이게 재물운에서 나도 좀 새는 돈이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분들도 새는 돈이 있는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별은 희망을 상징하죠. 자기 자신은 잘 될 거라 생각하면서 낙천적으로 희망을 품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남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죠. 지금 보시면 나체로 있잖아요. 이렇게 나체로 있다는 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숨김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잘 드러나는 스타일?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그게 누군지 주위 사람들은 다 보이는 그런 스타일 있죠. 조심히 연애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은 쟤랑 사귀는구나. 다 그냥 느낌이 오고 눈치가 다 파헤쳐지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는 그런 스타일.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단체 동호회에서 누구랑 사귀면 그 둘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든지 배우고 싶어 하고, 그런 배우는 거 좋아하시는데, 정작 필요한 건 배우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정작 나한테 필요한 것도 좀 배워야 하겠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매모호한 성격이라 그랬죠. 좀 우유부단할 수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너무 조화롭고 너무 균형에 맞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희망의 그런 단어를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 하고 신뢰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념이 있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죠. 17번 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추어진 내면수로 18번 달 카드가 나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이 달 카드는요, 좀 무의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꿈의 어두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무의식 그리고 어떤 그런 꿈의 세계, 그런 어떤 어두운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좀 마음에 조금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여기 보면 이 카드 안에 달 속에서도 이 어둠 가운데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의심도 많고요. 그리고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안한 마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일관된 선택을 좀 할 줄 아는 그런 두려움을 좀 명상으로 잘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기술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고요.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고 아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릴 적에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는 편이고요. 신비적이고 사색적입니다. 이 달이라는 게 참 신비하죠. 달에다 소원도 빌고 그렇잖아요. 사력 있고 분석적이고 아기자기한 면도 있고요. 연민과 동정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이라는 것에서부터 여성적 영혼의 양육 자질이 보여지거든요. 왜 달은 여성적인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양육자의 그런 자질. 달은 여성적인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양육자의 자질, 아기자기한 면들, 그리고 남을 좀 잘 돌보는 성격, 그렇기 때문에 연민과 동정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순수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는 순수해서 잘 속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적인 그런 변화를 인정하고 좀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적인 변화를 내적으로 늘 고민하고 의심 많고 이렇다 보니까 좀 즐기는 게 좀 어려운 그런 스타일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18번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추어진 내면수 감정수로 19번 태양카드를 만나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밝고 순수한 아이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죠.
밝은 태양이 또 비춰주고 있고요. 밝은 이런 카드의 느낌만큼 이분들 굉장히 밝고 순수한 그런 착한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명랑하고 밝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리더십도 있고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기도 하고요. 관대하고 정직하고 외모도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생이 많았을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보살핌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생이 많았다면 그 좀 고생에 찌든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어떤 특별한 그런 보살핌이나 애정을 충분하게 받아서 그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왔을 때 아무리 좀 힘들고 그래도 좀 밝게 이겨내는 그런 성향의 어른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좀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선호하는 편이세요. 그런 실현을 오히려 하고 싶어하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선호하기도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태양 카드는 남성적인 기질이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기질이에요. 그리고 항상 밝고 명랑해서 뭔가 시작할 때는 뭐 에너지 넘치고 그러는데 마무리가 조금 약할 수 있다.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외모도 출중하신 분들 많고 자기 역량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그런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도 있습니다. 관대하고 정직한 분들도 있고요. 관대하고 정직하시기도 하고요. 네, 19번 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추어진 내면수, 감정수로 20번 심판카드가 나오신 분들이죠. 네, 이 타로카드의 여정을 쭉 보면 첫 번째 이 바보 카드가 첫 번째 이 바보 카드, 바보 같은 바보 카드, 네, 광대가 첫 번째 이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인생의 그런 탐구를 시작을 쭉 하다가 결국 이 심판 카드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순례 여행을 쭉 하다가 이 20번 단계로 오게 되면 사람은 그만큼 지혜로워져 있고 뭔가 깨달은 것도 많고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20번의 분들은 사물을 보는 시야가 넓고 예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고요.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어떤 진리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 카드로 어떤 하늘에서 오는 그런 심판을 받고 이렇게 부활하는 이 무덤이거든요. 무덤, 그 관이죠. 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자, 진리를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언젠가 그리고 반드시 드러날 것이니까. 그래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분들, 정의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애정운에 있어서 먼저 좋아해줘야 되고 프로포즈도 먼저 해줘야 그나마 좀 마음이 여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상대방을 도와주고 협조를 잘 해주고요. 그러나 자기 실속은 좀 없을 수 있다. 냉정해 보이지만 사귈수록 매력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재주 많은 분들도 많고요. 배려심도 많고 보호자의 역할을 자처해서 합니다.
네, 20번 심판카드 분들 반갑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20번 심판카드 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재된 내면수 감정수로 21번을 만나신 분들, 네, 이 세 개의 카드는요,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첫 번째 이 바보 카드가 인생을 쭉 여정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이제 이 카드로 여정이 끝나는 거거든요. 목적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달성이 됐고, 상황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통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바보는 자신과 관련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 자유롭게 그래서 이 바보가 인생 여정의 길을 쭉 지나오면서 마지막에 이르렀고, 마지막에 이르렀다. 여태까지 깨달을 거 깨닫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고, 이제 많이 알았다. 라는 그런 느낌의 일은 이 세 개 카드. 여기 카드에 해당한다면 살짝 자긍심이 너무 높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부심 있고 자존감 있고 뭐 자긍심 있고 좋을 수 있는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완벽주의자,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좋은 것만 골라서 하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좀 꽂히는 경향이 있고요. 서비스나 희생 정신은 있는데 그게 좀 잘 드러나지가 않는 성향입니다. 좀 자기 위주로 이제 이 완성된 그 테두리 안에 자기만 있잖아요. 이 한 사람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카드가 아마 그 애정원 카드에 나온다면 그냥 독신의 길을 가기로 했다. 이런 의미로도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성향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남의 시선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웬만하면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자기 생각이 딱 중요하고 뭔가 이렇게 가치관도 확실하고 그러면 혼자서 잘 살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당당하게 살게 됩니다. 가족이 도운다면 자기 자신의 일처럼 돕기도 하고요. 욕심도 많은 편이고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서 목표를 꼭 달성하려고 하는,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면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태양 카드가 좀 시작하는 힘이 좋고 끝심이 부족한데 이 카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끝심이 좋아요. 끈기도 있고 마무리를 잘하는 멋진 분들이시네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